네, 봅시다. 앞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확통하는 친구들이 24번까지는 풀었어요. 얼추 24번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5번부터 막힌 친구들이 꽤 많아요. 막혔다기보다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했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25번부터 볼게요.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이 말은 뭐냐면 차례대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쟤는 예를 들어서 1, 2, 3 나오는 거랑 3, 2, 1 나오는 게 둘이 다른 경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3개를 골라놓고 어떤 숫자가 A가 될 거고 어떤 숫자가 B가 되고 어떤 숫자가 C가 되는지 정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숫자를 이제 조건에 맞춰서 찾아봅시다. 자, 먼저 4의 배수는 되는데 8의 배수는 아니랍니다. 그럼 A, B, C에 들어갈 짝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짝수를 정해주는데 어떻게 정해주냐? 2가 2개 있고 나머지 하나는 홀수. 맞아요? 이렇게 하면 4의 배수는 되지만 8의 배수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또 2하고 6이 나오고 홀수. 그 다음에 6이 2번 나오고 홀수. 4 한 번 나오고 홀수 2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있습니까? 짝수는 2, 4, 6인데 2가 2번, 2, 6 한 번, 그 다음에 6이 2번, 그 다음에 4가 한 번. 그 외에는 없어요. 8의 배수가 되거나 4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정해줄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분배를 해주기 전에 홀수가 될 애를 골라야 돼요. 그지? 맞아요? 홀수 1, 3, 5 중에 하나, 3가지 골라놓고 하나가 골라졌으면 얘네를 분배를 하는데 홀수를 누가 가질지만 정해주면 나머진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홀수가 A, B, C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곱하기 3 됐죠? 이러고 끝이에요. 얘는 그 밑에 건 한번 봅시다. 얘도 역시나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2, 6, 그 다음 하나의 홀수 요 3개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차례대로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팩까지만큼 나온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66 홀수는 첫 번째랑 똑같겠지. 형태가 같은 거 2개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4가 문제예요. 홀수를 정해주는데 자, 얘는 조금 순서를 바꿉니다. 4가 될 애를 먼저 하나 골라요. 4가 되는 애를 하나 골라. A, B, C 중에 하나를 골랐어. 나머지 둘은 홀수잖아.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인데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3가지. 이해돼요? 얘네를 다 더해야지. 그래서 9 더하기 18 더하기 9 더하기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틀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요거를 생각 못해서 2하고 6을 생각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 홀수 마지막 거 4홀 요렇게 돼 있는 거 계산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기는. 근데 뭐 다양할 거예요. 틀리는 이유야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신중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 26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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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됐죠? 그럼 세 숫자를 골라야죠. 그치? 3개가 다 동일한 문자인 경우, 문자구나. 3개가 다 동일한 문자인 경우 A, A, A 얘만 가능합니다. 맞아요? 요것만 가능해서 A, B, C 나열하는 거 한 가지 나와요. 그 다음 이번에는 2개를 쓸 거야. 2개. 같은 문자 2개. 그럼 A, A가 있고 B, B는 가능한데 C가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C가 2개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럼 앞에가 A일 때 뒤에 딸려올 수 있는 게 B하고 C 하나씩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B, B 이렇게 있을 때 B가 2개가 쓰였을 때 남은 거 하나가 A 혹은 C. 요걸 나열을 해야지.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3가지, 얘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됐습니까? 같은 문자가 2개 나오는 경우는 제가 다 해요. 그 다음, 셋 다 다른 문자. A 하나, B 하나, C 하나 쓰여지는 경우 3팩 이렇게 돼서 다 더해주면 끝납니다. 됐어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12, 13, 6, 19 2번이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27번을 볼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어차피 우리가 앞에 이거 끝나면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면 수능 특강을 풀 건데 앞에가 순열이에요. 순열.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할게요. 원순열을 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원순열을 할 때 요령은 요거 하나 기억하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하나를 먼저 고정을 하세요.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 하나 고정시켜 놓은 애는 말 그대로 픽스예요. 고정이야.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죠? 특정한 거 하나를 갖다 꽂아 놓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조건을 맞춰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A, B, C가 3명이 자리에 앉을 때 A가 여기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지금 요 자리면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엔 C가 있습니다. 맞아요? B하고 C가 자리를 바꾸면 오른쪽에 C가 오고 왼쪽에 B가 와요. 둘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고정시키고 그 고정시킨 애를 기준으로 나머지 조건들을 맞춰서 앉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원순열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남학생, 여학생 있는데 누구를 고정할 거냐? 여학생을 고정하게 되면 여학생 기준으로 3명 이상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치? 쟤네를 먼저 앉히려면 꽤나 가지수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학생을 앉히는 것보다는 남학생을 먼저 앉혀놓고 조건에 맞춰서 자리 배정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엔 여학생들 앉혀보면 되지. 이해돼요? 자, 2가지 조건을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남학생끼리는 2명 이상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은 3명 이상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남학생을 ABC라고 합시다. 자리가 이렇게 8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8자리가 있을 때 남학생을 ABC라고 하는데 먼저 A라는 남학생 하나를 여기다 고정을 해서 꽂아 넣습니다. 나머지 2 남학생이 어디 앉아야 되냐 이거야. 자, 이 2 남학생을 앉힐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남학생 옆에 앉으면 안 된다. 2번째, 빈칸을 3개 이상 놔두면 안 돼요. 연속된 빈칸이 3개 이상 나오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뒤에 친구야. 정신 차리자. 네. 그죠? 그래서 앉히려고 봤는데 일단 이 2자리는 건너뛰어요. B씨가. 그죠? 그럼 여기 B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 B. 요 자리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3개가 연결돼서 안 되겠지. 그러면 둘 떼놓고 요 자리에 앉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됐어요? 요게 첫 번째. 2번째로 남학생 하나를 여기다 앉혔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4개야. 그죠? 그죠? 그럼 여기 3개 연결해서 앉으면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셋 중에서 여기도 안 돼. 왜? 여기 남학생이 앉았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럼 여기 앉든가. 어디 앉아야 돼? 여기 앉아야 돼. 자,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앉는 경우 보고 그 다음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앉는 경우 체크, 삼각형, 동그라미 요 3가지를 보세요. 그런 경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의 양쪽에 한 자리, 2자리. A의 양쪽에 2자리, 1자리. A의 양쪽에 2자리, 2자리. 비는 자리가. 내 말 이해돼요? 그렇게 앉힌다는 얘기야. A의 양쪽에 한 자리, 1자리면 얘 양쪽에 한 자리, 1자리면 남학생 둘은 어디 앉아야 되니? 요 옆에 앉아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가운데 3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체크일 때랑 그다음 삼각형 일 때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일 때랑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얘 몇 가지야? 2가지. 녹색 몇 가지? 2가지. 남학생들이 앉는 가지수예요. 여학생들은 아직 안 앉았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도 2가지. B씨가 양쪽으로 앉는 거니까. 됐죠? 자, 이거는 여학생들이 앉는 것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학생들이 어떻게 앉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지. 여학생들은 그냥 순열로 갑니다. 5명이야? 요렇게 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곱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6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 28번. 28번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60개 일반 도로와 길이가 루트 2km인 9개의 유료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뭐 앞에 내용은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겁니다. 됐죠?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유료 도로는 홀수번만 이용합니다. 그럼 한 번을 이용하거나 세 번을 이용하거나 5번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느낌상 이 유료 도로를 몇 번 이용하는지 나눠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쟤를 기준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두 번째, 이용할 수에 따른 각각의 경로는 모두 최단 경로다. 그냥 제일 짧은 길로 가라. 바꿔 말하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유료 도로를 몇 번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몇 번이냐? 아무거나 한번 가봅시다. 제일 많은 유료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 여기서 출발을 해. 한번 가요. 올라가야 유료 도로를 또 이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야 또 한 번 이용해요.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됩니다. 몇 번까지 이용 가능해요? 3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둘로 나눠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유료 도로를 한 번 이용하는 경우. 그럼 각각 세보면 돼요, 그냥. 자,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 이용하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됐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볼 거야. 먼저 동그라미 보세요. 얘를 이용할 거면, 자, 집중. 얘를 이용할 거면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지. 이용을 했어. 아직까지 한 가지지. 여기에서 B로 갈 때 유료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 길을 따라서 가는 가지수만큼 있겠다. 저 동그라미 첫 번째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맞아요. 가는 길은 총 7개고 가로로 4번, 세로로 3번이니까 7C3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 가로로 4개의 화살표, 세로로 3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랑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7C3 계산하면 35개. 다 세볼 거예요. 얘는. 자, 얘도 여기까지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가는 경우, 이번엔 가로가 3개, 세로가 4개잖아. 똑같아요. 35. 자, 그리고 이 별을 보세요. 별을 이용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별을 이용하려면, 야! 여기 위에 있는 별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도달을 해야 돼요. 맞죠? 무조건 여기에 일단 와야 얘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경우 똑같아요. 35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35개. 야! 됐어요? 35개, 35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세모를 볼 거야. 세모. 얘네들을 볼 겁니다. 여기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는 순간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이용했다. 여기서 B까지 가는 건 그냥 주구장창 오른쪽으로만 가요. 맞죠?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한 가지. 그 다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얘를 이용을 할 거면,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거면 여기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나와요. 그치? 가로 하나에 세로가 3개니까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오고, 여기에 와서 여기서 다시 가는 거 똑같이 4가지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이용하는 건 16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대칭이라서 얘도 16가지 나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자, 여기 한 가지, 16가지, 16가지 나왔어요. 가운데 이용하는 거 볼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에 도달을 하려면 가로로 2개, 세로로 2번 지나오면 돼요. 그죠? 가로 2번, 세로 2번. 6가지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용한 뒤에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1, 16, 16, 36 이렇게 돼요. 됐니? 그래서 17 더하기 17 하면 34고 거기다가 36을 더하면 몇 가지 나와? 70까지 나와. 한 번 이용하는 게 총 70가지란 얘기예요. 몇 가지 이해됐어요? 가운데 줄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다 생각을 해보면 총 몇 가지 나오냐면 210가지 나옵니다. 보기를 보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그치? 요 정도는 몇 개 세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3번 유료 도로를 3번 이용하는 경우. 자, 여기 한 번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 얘는 이용 못해요. 3번 이용할 거면. 그치? 얘는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됐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하거나 얘를 이용하는 경우. 얘를 이용하게 되면 뒤로 가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경로를 잘 보세요. 3번 이용하려면 여기랑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를 이용하고 일로 가서 이용하고 올라가서 이용하는 경우. 이해돼? 요거 이용하는 건 끝났어요. 3번 이용하려면 저 2가지가 다예요. 이해됩니까? 3가지 아니에요? 또 있니? 마지막 쪽에 아래. 아, 이런. 미안. 요 뒤로 가는 게 또 있구나. 잘못 봤어요. 네. 밑으로 해서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올라가서 일로 대각선으로 가서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 위를 타고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요 밑을 타고 가는 거 2가지 이렇게 돼서 총 3가지 나오지. 밑에 건 대칭이지. 대칭이에요. 얘도 똑같이 3가지 나와요. 그럼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다야. 그래서 216까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앞에 그 수능 특강 풀다 보면 나오는데 대각선이 전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얘는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을 찾기보다는.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정신들 좀 차려보세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조금? 많이? 네. 29번 볼게요. ABC를 고르는데 복잡합니다. 절대값 다 더하면 11이고, 세 숫자를 다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된대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정수라는 거, 그럼 다 더해서 11 만들 수 있는 정수는 한정적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셀 수 있어요. 그치? 더군다나 얘가 짝수인 자연수래. 그치?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딱 한 개 이상. 3개를 곱했는데 얘가 짝수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소리고,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숫자 3개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었대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셋 다? 셋 다 어떤 경우? 양수인 경우. 또는 셋 중에 몇 개가? 하나만 양수인 경우.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만 양수고 나머지 2개는 음수인 경우. 얘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맞지? 그죠?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얘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숫자들을 뽑아낼 건지 먼저 좀 조건에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것까지 하는 이유는, 야, 정신 차려봐. 원래 지금 여기 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건들기 힘들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굳이 어려운 문제까지 하는 이유는 한 번씩은 봐야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구나는 알아야지. 그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한 번씩은 도전해볼 의향을 갖고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절대값 씌워놓은 애가 다 더했더니 11이야. 11을 만들려면 11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11은 홀수지. 숫자 3개 더해서 홀수를 만들었어요. 그치? 그럼 짝수 홀수 입장만 보자. 숫자 3개 더해서 홀수를 만들려면 이 중 몇 개가 홀수여야 될까요? 몇 개가 홀수가 되면 돼? 3개거나 하나만 홀수가 되면 돼요. 근데 3개 다 홀수가 되면 얘를 만족 못하지. 그럼 결론은 나왔네요. 하나만 홀수여야 돼. 첫 번째. 하나만 홀수. 그러면 이게 바뀝니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짝수 2개, 그 다음에 홀수 하나로 이루어진 정수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맞죠? 부호는, 자, 제가 짝수냐 홀수냐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부호는 그런 영향을 안 받지. 짝수는 무조건 양수야 이런 말 없잖아. 그죠? 그럼 부호는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짝수 2개, 홀수 하나를 가지고 12를 만들 거야. 그럼 가장 큰 숫자가 하나 있으려면 옆에다 할까?
8, 2,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그치? 그 다음은 6, 4, 1 6, 3, 2 됐습니까? 이해돼요? 하나씩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내려보내요. 왜? 짝수 홀수가 바뀌면 안 되니까. 개수가. 하나씩 내리면 홀짝이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4, 4, 3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그죠? 제일 큰 숫자가 짝수일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네, 그 외에는 없고, 이제 제일 큰 숫자가 홀수일 때 11 안 되고 9도 나머지가 1, 1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일단 0은 안 돼요.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 거면. 그죠? 9 안 되고 7부터 보자. 7 빼고 나면 남는 게 4잖아. 그걸 둘둘 나눠야지. 짝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은 5, 4, 2. 됐어요? 또 있습니까? (3이) 되는 건 여기 있어요, 둘 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면 그냥 홀수를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를 짝수 두 개로 바꾸세요. 홀수를 하나 정하자. 작은 거부터 해보면 1하고 나머지 두 개 더한 게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짝수 두 개 더해서 10 나오는 거. 8하고 2가 있고 1일 때 두 개를 1로 넘겨. 6하고 4가 있고, 그 다음 넘기면 4하고 6이니까 똑같잖아. 의미 없죠? 이번엔 3일 때 두 개 더해서 8 나와야 돼요. 8. 그러면 6하고 2가 있고 3일 때 4, 4도 있어요. 남 5일 때 남는 건 6이니까, 그죠? 4, 2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짝수 둘로 나눠야 돼서 그래요. 남은 7일 때 4가 남으니까 둘, 둘. 그 밖에 또 있어요? 없어요. 요게 답니다. 됐지?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볼 거예요. 일렬로 나열. 왜 일렬로 나열하겠어? A, B, C를 정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일렬로 나열을 해요.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6가지, 얘도 6가지, 6가지, 3가지, 6가지, 3가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숫자만 배정하고, 자, 이제 더 이상 뭐 숫자 배정은 끝났어요. 이제 뭐만 정해주면 돼? 부호만 정해주면 돼. 맞죠? 부호는 숫자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A가 음수인 거랑 B가 음수인 건 다른 경우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일단 숫자 배정은 총 몇 가지란 얘기야? 30가지. 거기다가 자,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셋 다 양수인 경우 한 가지지. 셋 중에 하나만 양수인 경우 세 가지. 해서 몇 가지? 12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계산은 간단하지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저것 따질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잠이 부족한 건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에너지를 쏟고 집에 가서 열심히 자도 졸려요. 원래 공부가 그렇습니다. 책만 피면 졸리고 자리만 앉으면 졸려요. 근데 집에 가서 침대에만 누우면 불면증이야. 그죠? 불면증이 잠을 아예 못 자는 게 불면증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자야 될 때 못 자면 불면증인 거예요. 그리고 자면 안 될 때 잠을 자는 게 불면증이야. 지금은 잠을 잘 때야? 아니지. 네. 수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빨리 자고 싶으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불을 다 끄세요. 핸드폰 불도 안 돼요. 알겠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면 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할 때 불을 끄고 하면 잠이 잘 온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말은 듣지 마세요. 알겠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불 끄고 샤워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아,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 정도는 그냥 불을 켜고 하랍니다. 괜히 다쳐서 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불 켜고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총 120까지 나오더라. 대망의 30번입니다.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비어있는 주머니 5개, 그 다음에 숫자는 1, 2, 3, 4, 그 다음 빈공 4개 나눠 담을 때 한 주머니에 최대 2개 공이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n이 엄청 큰가 보다, 그죠? 120분의 n이래요. 왜 굳이 120으로 나눴는지 알아요? 답지에 3자리까지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자, 이건 시작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할래요? 이걸 풀기 위해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 고민을 한번 좀 해보세요.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해놓고 순위를 구해가지고. 네. 일단 말을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떠오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뭐라도 생각을 하려고는 했는데 안 나. 근데 누구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음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수학 공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치? 네,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안 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일까? 아니야. 똑같아요. 안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럼 살은 빠집니다. 아는데 왜 못해? 몰라, 못하겠어. 수학도 공부하면 늘어요. 아는데 왜 못해? 몰라, 못하겠어.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 나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짜봅니다. 짜보는데 얘네를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주머니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공은 몇 개예요?
공이 총 8개지. 5개의 주머니에 넣으면 최대 2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 2개씩 들어가는 주머니는 최소한 몇 개예요? 4개. 공이 2개씩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주머니가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요. 그치? 공의 구분을 하지 말고 2개씩 들어가는 주머니는 최대한 3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중에 2개씩 4개 주머니에다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2개씩 3개, 나머지 2개는 하나씩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결국엔 나와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숫자 적힌 애가 어떻게 찢어지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숫자 적힌 애가 총 4개지. 그럼 둘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숫자 적힌 애가 2개가 한 세트야. 그럼 거기에는 빈자리가 없잖아. 그지? 이게 뭔 소리냐면 숫자를 먼저 배치를 하고 적당히 구분 지어서 그냥 빈 공을 갖다가 배치를 하는 걸 나누는 거야. 그럼 숫자가 어떤 식으로 묶여 있는지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도 있을 거고, 하나도 있고, 하나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셋으로 나눠 놓고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덜 헷갈려요. 뭐냐면 주머니에 들어가는 빈 주머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더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얘네를 분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저걸 그 안에서 또 셋으로 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얘는 숫자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자, 숫자 공이 2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됐죠? 그리고 숫자 공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숫자 공 배치. 숫자 공 배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숫자 공 분류부터 하자. 미안. 분류. 둘로 분류하는 거.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근데 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2개, 1, 2, 3, 4 이렇게 나눴다고 치면 처음에 1, 2를 뽑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3, 4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은 같은 경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건 그 중복되는 애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녹색으로 한다는 걸. 4C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는 3가지. 그 다음 분류를 했으면 숫자 공을 배치를 합니다. 배분을 해요. 5개 주머니 중에 2개를 골라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됐죠? 자, 숫자공 배치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하면 돼? 빈공 배치. 빈공 배치해주면 돼요. 남아있는 주머니는 몇 개? 숫자공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이미 차지를 했으니까 주머니 3개 남았지. 이 3개에다가
공 4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됐어요? 빈 공. 자, 빈 공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 3개, 그 다음에 공 4개. 그럼 이 공이 주머니 3개에 빈 주머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빈 주머니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지.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남은 3개의 주머니 중에 비는 거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비는 거 하나를 골라냅니다. 3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빈 주머니가 없는 경우. 그럼 2개 하나로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서 2개가 들어갈 주머니를 하나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3가지. 됐어? 그래서 몇 가지? 총 6가지가 나와요. 됐죠? 숫자 분류해서 배치하고 빈 공까지 배치해야 끝나지. 됐습니까? 다 곱하면 돼요. 자, 하나 끝났어요. 2번째. 어쩌겠어.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문제 풀 땐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알겠지만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네, 이번에는 숫자 공이 옆에다 하자. 2개, 1개, 1개인 경우 숫자 분류를 해야 돼요. 숫자 분류 어떻게 돼요? 하면 끝나요. 저 2개는 묶인 애들이야. 됐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따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나오냐면 6가지 나오고, 그다음 숫자 공 배치를 합니다. 숫자 공 배치라고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본인이 계산할 때는 숫자만 딱딱딱 끝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그럼 총 몇 가지? 숫자만 써야지. 이걸 언제 이렇게 글씨까지 다 쓰고 있어. 그지? 3개가 다 다른 애니까 그 3개를 주머니 3개에다가 갖다 넣어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몇 가지? 5, 4, 3, 60가지? 그 다음 똑같아요. 빈 공 배치합니다. 빈 공 배치를 하는데 숫자 들어간 주머니 2개. 그죠? 숫자 주머니 2개, 그 다음에 숫자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2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거를 숫자 들어간 주머니 하나, 둘, 그 다음에 빈 주머니 2개. 자,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일시정지. 네, 이어서 볼게요. 자, 다시 주머니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써보면 돼요. 자, 숫자 주머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나머지 2개가 일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들어가고,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2개, 하나일 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개, 2개일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얘는 몇 가지? 2가지. 요거는 1가지. 얘네 2가지, 얘네 2가지 해서 총 4가지. 얘는 1가지. 합쳐서 몇 가지? 8가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아직 안 끝났어. 네. 숫자 공이 하나씩일 때. 아, 이거 될라나?
자, 이거는 숫자만 쓸게요. 숫자 공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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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 배치하는 게 뭐 요거 나눠 놓는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숫자 공을 배치하는 게 5P4가 됩니다. 120. 됐어요? 120. 120? 아니요. 어쨌든 5개 주머니에 4개를 골라서 숫자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게 1, 2, 3, 4가 될 수 있고, 뭐 2, 1, 4,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됐죠? 그 가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빈 공을 배치해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빈 공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빈 공. 그러면, 자, 주머니 옆에다 할게요. 숫자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가 있고, 빈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지? 빈 주머니에 숫자가, 아니, 그 빈 공이, 그냥 공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얘가 2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4개에는 2개만 빈 공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4개 중에 2개 골라서 공 하나씩 배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에 공이 하나인 경우, 나머지 공 중에 몇 개? 3개. 그지? 3개를 배분을 하거나, 또는, 자, 공 3개 남았지? 아니지. 3개밖에 안 되는구나. 어차피 하나씩 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몇 가지? 한 가지.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해서 6가지, 4가지, 1가지. 몇나? 몇 개? 11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얘네를 다 더하면 돼요. 120 곱하기 3. 얘는 120 곱하기 24. 얘는 120 곱하기 11. 그러면 3 더하기 24 더하기 1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복잡하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다 셋 다 이런 형태로 써야 풀려요. 시간 안에 풀어요. 저렇게 일일이 차근차근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하나 다 적고 있는 건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능 특강 봅시다. 참고로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나간 거예요. 빨리 나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네. 네, 순열이에요, 순열. 내용을 잠깐 조금 되짚어 보자면, 순열에는 그냥 단순히 순열. 자, 어떻게 나열하는, 순서대를 가지고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했었고, 원탁에 안 치는 경우, 원순열이라고 했는데, 원순열은 돌렸을 때
겹치면 같은 걸로 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복순열. 일렬로 나열하긴 하는데 중복을 허락한 상태로 나열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냐면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복 순열은 중복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중복 횟수에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열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순열도 있고 중복순열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고 얘네들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순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NPR 이렇게 하면 되고 원순열은 N-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를 고정시켰지. 나머지는 원순열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닌 게 돼요. 기준이 하나가 잡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을 나열하는 거 n개의 자리 중에 하나는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남은 게 N-1개야. 그걸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우리가 N-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n개를 r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거.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n가지. 근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자리도 n가지. 세 번째 자리도 n가지. 그죠? 이렇게 해서 r번 곱해야 된다. 그래서 n-r 이렇게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요. 같은 게 P개, R개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10개인데 같은 게 3개, 뭐 4개 이렇게 있다. 나머지는 다 다르다. 그럼 종류가 3개, 4개니까 7개는 두 종류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걔네는 4팩, 3팩 분의 10팩 이렇게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같은 애들끼리 묶었을 때 그 묶인 한 묶음이 몇 개냐에 따라서 분모가 정해집니다. 됐어요? 걔네들끼리는 섞여봐야 같은 가지수기 때문에 그 섞는 가지수만큼 하나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순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NPR이라는 말도 그렇고 NCR이라는 말도 그렇고 NCR은 주로 씁니다. 많이. 근데 NPR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얘가 4P3이야 라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야 돼 라는 건 많이 써요. 그게 결국엔 4P3이 되겠지만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마주보는 두 면에 각각 3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 각각 한 개의 의자에 한 사람씩 모두 앉을 때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고 A하고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는 경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리 배치만 해주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냐면 A,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 B가 있는 거랑 겹치죠? 뒤집으면 똑같잖아. 그죠? 그럼 하나만 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얘만 생각합니다. 곱하기 2가 아니에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C를 먼저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위에 앉을 애들, 아래에 앉을 애들 정해줘요. A, B 옆에 앉을 애 남은 셋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 됐죠? 그럼 이제 분류가 됐어요. 3, 3으로. 됐어? A, B를 포함한 애가 여기가 자리를 앉는 경우는 두 가지. A, B의 나머지 하나 혹은 나머지 하나의 A, B 이렇게. 그리고 A, B 자리가 바뀌는 경우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옆에 앉긴 하는데 자리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치? A, B, BA 순서로 앉는 경우. 됐어? 이제 밑에 마주보는 애 자리 앉혀야지. 몇 가지?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상황 설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걸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계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그냥 더할 건 더하고 곱할 건 곱하면 돼요. 됐죠? 자, 정신들 차리시고 2번 보자. 길어요. 자,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과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을 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은 6개의 원이 10개의 선분으로 연결된 도형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 정오각형이고 얘네들의 길이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그 설명입니다. 두 원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이웃한다고 하자. 얘네들은 이웃하는 거고 얘네들도 이웃하는 거고 얘네도 이웃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이웃하는 게 아니야 라는 소리예요. 됐죠? 6개의 숫자를 각각 여기다 배정을 할 건데 이웃한 원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한대요. 됐어요? 8인 경우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6개의 숫자에 2개를 더해서 8 만들려면 2하고 6, 3하고 5 또 있어요? 없어요. 그치? 여기에 2 또는 5 2 또는 3 또는 5 또는 6이 오면 무조건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에 1하고 4가 왔을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나오는 걸 계산하는 게 빠를까? 안 나오는 걸 빼주는 게 빠를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막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자, 문제는 여기에 1하고 4가 왔을 때 이웃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자리 배정을 하는 게 조금 지저분해져요. 아무래도. 왜? 2하고 6은 이웃했는데 3하고 5는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웃할 때도 있고. 그치? 그러면 저게 가능한 걸 찾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빼는 게 빠릅니다. 전체는 가운데 숫자 하나를 정해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무슨 순열? 원순열. 그치? 원순열이기 때문에 4팩까지 이렇게 돼요. 됐니?
전체는 144입니다. 됐죠? 이 중에 이제 안 되는 걸 뺄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여기에 1 또는 4가 왔을 때 2하고 6은 떨어지고 3하고 5도 떨어지는 경우, 그걸 세볼 거야. 둘 다 떨어져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고정을 시킵니다. 2는 여기다 픽스를 시켜놔요. 저 2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내 말 이해돼요? 저 2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2가 여기 있으면 6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요거에 대해서 3하고 5를 배치를 할 거예요. 됐어? 여기 3, 5가 오면 돼요? 안 돼요? 두 자리에. 안 돼. 그럼 3하고 5 둘 중에 하나는 여기 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란 얘기야. 이해됐니? 요 자리에 올 거 정하는 게 두 가지지. 그 다음 남은 숫자가 여기 올지 여기 올지 더하는 거 두 가지 나오지.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2하고 6이 이렇게 있을 때 네 가지가 나와. 그럼 2하고 6이 여기 있을 때도 몇 가지 나와? 네 가지가 나와. 이해돼요? 그럼 그 8가지에 대해서 자, 여기, 그 다음 여기 다 찼다. 여기에 오는 건 나머지 한 숫자가 그냥 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가운데 1이 왔을 때 안 되는 게 8가지란 얘기야. 됐어요? 그럼 가운데에 4가 왔을 때도 몇 가지가 안 돼요? 8가지가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좋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3번. 1122333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데 다섯 개 숫자? 7개 중에 5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뭐래요? 3만보다 큰 수래요. 그럼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돼? 제일 앞에 3이 와야 돼. 그리고 남은 네 자리에 배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1, 2개, 2, 2개, 3, 2개지. 맞아요? 그럼 잘 봐. 1, 1, 2, 2가 쓰이는 경우, 1, 1, 3, 3이 쓰이는 경우, 2, 2, 3, 3이 쓰이는 경우. 그죠? 그 다음 1, 1, 2, 3도 있을 거고 2, 2, 1, 3도 있을 거고 3, 3, 1, 2도 있겠다. 이렇게 6가지 또 있어요. 숫자가 쓰이는 거예요. 이제 저걸 나열을 할 거야. 됐지? 이걸 나열을 하는데 요거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 200 곱하기 200분의 4. 4팩. 2팩, 2팩분의 4팩. 그쵸? 4C 2랑 똑같아요. 그지? 6가지. 얘도, 얘네는 2팩분의 4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12가지.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요 정도는 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지?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네, 54가지 이렇게 돼요. 됐니? 됐지? 자, 혹시 아직 수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른다, 손. 네.
수열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그냥 형식만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보세요. 야, 정신 차려. 자,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 ABC에 남김없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AM이라고 하자. 이거 어떻게 가지수를 셀까? 공이 다 같은 거면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돼요. N-3. 응? N-3. 근데 그건 공이 같을 때 얘기고. 항상 다른 거니까. 공이 같을 때야. 공이 다 달라. 그럼 어떤 걸 언제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고. 그럼 개수가 몇 개인데 모르지.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M개의 공이 있어요. M개의 공. 공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고 치자. 그리고 공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거야. 몇 번 주머니 A, B, C 중에 하나를 붙일 거예요. 그럼 걔는 그 주머니로 가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붙입니다. 그러면 공에 스티커를 붙이는 가지수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계속 세 가지씩 나오지? 총 몇 가지? 3을 N번 곱하는 가지수만큼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스티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애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거 빼고 다 붙이는 경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 두 장만 이용할 때 두 가지. 주머니 두 개만 이용하는 경우 2에 M가지가 나오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A, B, B, C, A, C 세 가지 경우가 갈라져요. A, B만 이용하는 경우, B, C만 이용하는 경우, A, C만 이용하는 경우. 맞아? 그래서 요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잘 보세요. A, B, B, C, C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A, B를 아무리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치더라도 A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 B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를 한 번씩은 빼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숫자 세진 걸 잘 보세요. A만 붙인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 중복돼서 여기는 두 번 세워졌어요. 그치? 한 번만 빼야 될 건데 두 번을 빼버렸어. A만 붙이는 경우를. 맞아?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더 해줘요. 아, 됐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셉니다. 카운팅을 할 거예요.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빨간색. 요 순서로 카운팅을 했어. 그럼 카운팅이 두 번 되는 애가 있고, 세 번 되는 애가 있지. 그래서 두 번 되는 애를 뺐어요. 요렇게 한 번 빼고, 또 요렇게 한 번 빼고, 또 요렇게 한 번 뺐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야. 세 번 더해졌는데 세 번을 다 뺐어. 아예 없잖아.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지.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딱 그 짝입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세고 두 개씩 끊어서 한번 보고, 근데 여기에 세 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 번 넘어서 뺀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여기에는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지? 그 A만 있는 거 여기서 뺐는데 제기랄 여기서 한 번 더 뺐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한 번씩은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만 오로지 주머니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 얘는 그냥 총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오로지 A, 오로지 B, 오로지 C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그지? 요 세 가지는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애를 기호로 AM이라고 쓰겠대요. 3의 m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m제곱을 빼고 3은 더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게 AM이야.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은 2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써야지 뭐. AN 플러스 1은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3. A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 아래 거 몇 배? 2배.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지수 계산이에요. 위에서 아래 걸 뺄 건데 얘는 잘 보면 3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얘는 6 곱하기 2의 n제곱이고 플러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지수를 똑같이 맞춘 거예요. 계산하려고. 됐어? 지수 똑같이 맞췄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의 n제곱이 얘는 3개, 얘는 2개. 두 개를 뺐으니까 몇 개? 1개 남아야지. 맞니? 얘는 없어질 거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얘가 240이 돼요. 따라서 얘는 얼마? 5. 3의 5제곱은 243. 요 정도는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n이 5야. 근데 뭘 찾으래? AN 찾으래요. AN. A5라고 하면 3의 5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3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3 마이너스 32 곱하기 3 96 더하기 3 해서 150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넘어가서 너무 많이 나가나? 아니, 너무 많이 나간다. 이 뒤에가 설명이 조금 또 있어서 어차피 끝까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선생님이 풀어준 거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29, 30, 그러니까 28, 29, 30번을 다 풀라고는 안 하겠지만 28번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할 거예요. 30번에 비해서. 아니야? 모의고사 28번은 해볼만 할 테니까 28번까지는 어떻게 자력으로 좀 해보십시오. 29, 30번은 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정지.